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 4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해 공식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근해 공식 두 가지가 있겠죠? 뭐 그냥 짝수 우리 머릿속에서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 요걸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요. 그 과정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그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외우지는 않죠. 그지? 지금 니네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과정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없어. 거의 다 결과물만 가지고 풀지 않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부등식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나? 집합, 명제, 함수 니네가 지금 배웠던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치? 그런데 이 파트는 철저하게 과정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근해 공식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해를 구하거든.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는 a면 b야 해서 이거 b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 c, d, e가 필요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다. 이걸 가지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힘들어. 알겠지? 사실 근해 공식도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막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근해 공식의 공식은 저거니까 이걸로 답을 내세요 이런 거야. 알겠지? 근데 요렇게 물어봤을 때 요거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첫 번째 느낌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쪽인데 거기서 2차 함수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요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를 잘해야 된다. 2차 함수가 메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 x 절편이 모두 양수이다. 이게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됐니? 여기에다가 능령이 있는 이유는 y에 0 대입했다는 뜻이고 y에 0을 대입한 이유는 x 절편 구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방정식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함수로 푼다. 됐지?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었지.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였는데 방정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데 거기에서의 세트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2차 함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A가 0보다 크다고 하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괜찮니?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까지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x 절편이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x절편 두 개가 존재한다. 모두 양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알파와 베타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겠지. 그래서 이게 축의 방정식이 y의 오른쪽에 있다. y축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설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x축을 기준으로 x절편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절편이 두 개니까 y에다 0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 실수 x값이 두 개 있겠구나 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니? 근데 그 두 개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판별식을 왜 하냐면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번 만났다 그랬잖아. x축과 두 번 만났으니까 x절편이 두 개 나와야 돼. x절편이 두 개 나오려면은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두 개여야 돼. 괜찮니? 여기서 말하는 해는 실근이 두 개여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조건이 요거다 이거지. 됐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코스가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2차 함수가 있었어. x축에 두 번 만나야 돼. x절편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일단 x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대입해야 돼. y에다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됐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여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됐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헷갈려서 어려워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생각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됐지? 자, 그럼 판별식 가지고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x축에 두 번 만났다라는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얘는 x축이 있으면은 요건지 구별이 안 돼. 여기까지 괜찮니? 판별식은 x축이랑 두 번 만났다는 설명만 되는 거지 위치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괜찮니? 나는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꼭 이거여야 되거든. 괜찮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f의 0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넣으려고 그래. 자, 판별식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그림을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건 얘와 얘야. 괜찮니? 요게 빠진다. f의 0을 구하는 건 뭐야? y 절편을 구하는 거거든.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2차 방정식이지만 우리가 함수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니? 자, 요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판별식으로 세 가지의 그림을 설명했지만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얘를 없애고 나면
얘랑 얘 두 가지 남았지. 근데 이 그림은 이렇게 이 그림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축의 방정식이 있고 이 그림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축의 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커야 한다. 괜찮니? 그러면 이 그림도 사라지게 된다. 정확하게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됐지? 내가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알겠지? 요게 중요해. 그래서 요렇게 설명하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A가 B야 라고 했을 때 C, D, E 때문에 B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거여야 돼 라고 알고 있지만 이 그림을 설명하는 요거를 기억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함수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함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냥 2차 방정식 안에서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 안에서 이걸 만족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일단 실근이 두 개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모두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 0보다 크면 양수니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여야 된다고.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서. 괜찮니?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게 세 개를 만족해도 돼.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풀 때는 0이랑만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0이라고 0으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이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보다 작고 싶다.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면은 이게 방정식에서 쉽게 쓸 것 같지만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알겠지? 굳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물론 알면 알수록 좋은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둘 다 알고 있어서 둘 다 내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막 다 갖다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나는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써놓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은 함수로 바꿔서 공부를 해야 돼. 함수만 기억해도 된다고. 알겠니? 이거는 서브야, 서브. 진짜 어쩔 때 아주 진짜 다 이쁜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만족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싶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됐지? 하지만 함수로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됐지? 자,
그 만약에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실수라는 소리거든. 알파 베타가 실근이네. 실근 두 개가 나왔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냥 실근을 갖는 거지 이게 음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두 분이 모두 음수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음수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겠네. 음수 곱하는 거니까. 됐지? 이거는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말고 우리는 함수로 풀어보자 이거지. 됐지? 자, 한번 그려봐. 그래가지고 조건은 3개 한번 찾아봐봐. 해봐라.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 그림 그리는 거. 뭘 그려요? 요거를 함수처럼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이 그림은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x절편을 이야기한다고 했어. 됐지? 머릿속으로는 함수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x축과 두 번 만났기 때문에 먼저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괜찮니? 이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x축과 두 번 만났기 때문에 x절편 구하고 싶어서 y에다 0을 대입했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x절편 구하는 건데 그 x절편 두 개가 실근으로 존재하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 두 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괜찮니? 방금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썼어. 판별식을 쓰면 이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요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요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요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x축과 두 번 만났으니까. 근데 나는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이걸 원해. 됐지?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해. 두 번째 조건이 이거야. 괜찮니?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없앤 거야. 됐지? 판별식을 만족하는 세 가지 패턴의 그림 중에 가운데 걸 없앤 거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의 왼쪽에 있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거는 진짜 어쩔 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분이 부호가 반대.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곱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괜찮니?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분의 c라고 했거든. 괜찮니? 그래서 여기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와 c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야. 그지? a랑 c랑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건 a랑 c랑 곱했을 때 음수라는 소리거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얘는 양수라는 뜻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b의 제곱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거기다가 양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니까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지.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돼. 부호가 반대라며. 실근이잖아. 실수네. 라고 이야기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 식을 써도 된다. 알겠지? 쓰면 안 된다가 아니야. 써도 어차피 모든 실수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판별식이 문제를 풀 때 의미는 없어져. 됐니? 자, 그래서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네. 이거지. 이거면 끝이네.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여기랑 같은지가 전혀 구별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랑 1인지 3이랑 마이너스 3인지 뭐 마이너스 1이랑 5인지 모르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근의 합이 음수인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근의 합이 0인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근의 합이 양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조건 가지고는 두 근의 합 가지고는 얘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니? 대신에 요거는 확실하다 이거지. 됐니? 요거는 확실하다. 됐지?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는 진짜 애매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걸 함수로 받아들여 보자. 함수로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뭐 이런 느낌이 돼. 됐니? 이런 느낌이 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됐지? 이런 느낌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x축과 일단 두 번 만나는데 한쪽은 y축의 왼쪽 한쪽은 오른쪽이잖아. 됐지?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사이에 두 근 사이에 y축이 있네? 라는 거야. 괜찮니? 두 근 사이에 y축이 있네? 그래서 f의 0이 0보다 일단 작아야 되겠네?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도 벌써 끝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잘 보면 함수값이 음수야. 함수값이 음수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림이 x축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야.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x축 밑에 있어야 돼. 맞니? x축 밑에 있어야지만 함수값이 음수가 되잖아. 그 말은 벌써 x축과 두 번 만났다는 뜻이지. 그치? x축과 안 만나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 x축이 있으면서 이런 그림은 없는 거야. 왜? 언젠가는 만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이 음수라는 말은 계속. 함수값이 음수라는 말은 x축과 당연히 두 번 만났다. 알겠지? 당연히 두 번 만났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왜요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잘 생각해봐. x축이 있고 이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밑으로 니가 좀 내려보면 알 수 있어요. 내려보면은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오는 순간 x축과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x축과 두 번 만난다는 판별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괜찮니? 그래서 이거면 된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왜냐하면 문제는 부호가 반대네, 양수네, 음수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 알겠니?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메인이 아닌 거야. 알겠니? 자, 그림 그려봐. 요거.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방정식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만 풀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조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x축과 두 번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요건지 구별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니? 판별식은 x축과 두 번 만났다고만 설명을 한 거지 3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 됐지? 다음 두 번째 f의 3이 0보다 커야 돼. 나는 이 그림을 원해. 요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버리는 거야. x가 3일 때 함수값이 얘는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그런데 이 두 개를 쓰면 얘인지 구별이 안 가. 괜찮니?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해.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축의 방정식이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걸 원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까지도 날릴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정확하게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 됐니?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 두 근이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림을 그려.
자, 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쓰면 이게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지. 자, 3이 여기 있는지, 3은 여기 있는데 6이 여기 있는지, 그지?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지 몰라. 괜찮니? 이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야 돼. 괜찮니?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일단 F의 3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이 그림에서 X가 3일 때 함수값은 함수니까 내가 이 조건을 쓰면 이게 없어져.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얘는 음수잖아, 여기.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없애야 되지? F의 6도 0보다 커야 돼. 괜찮니?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치? 이런 것도 없애야 되잖아. 이런 것도 없애야 되거든. 괜찮니?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추계방정식이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얘는. 그치? 얘는 바깥쪽에 빠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조건으로 추계방정식이 3과 6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원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프의 위치를 내가 조정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다 이해가 돼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다. 자, 그림 그려봐.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괜찮니? 자, 두 근을 가져야 되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안 필요해. 왜냐하면 2번 조건 F의 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함수값이 음수여야지만 얘가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은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 x축과 두 번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이 조건이면 끝나. 괜찮아? 자, 그럼 다시. 두 근이 존재하는데 한 근은 1과 2 사이, 다른 거는 2와 3 사이에 있다. 그림 그려봐.
그렸어?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괜찮니? 자, 2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판별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러면 이 조건은 무조건 필요하죠. 이 조건이 없으면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구별이 안 돼. 그 말인지 알겠니? 이 조건은 꼭 필요하고, 이 조건 필요하고, 이 조건 필요하다 이거야. 추계 방정식도 의미가 없지 여기서. 왜냐하면 추계 방정식이 2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되거든. 이해되니?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판단할 수는 없어. 되니? 이 함수값 3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판별식이 필요한 애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가 있고 추계 방정식이 필요한 애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가 있잖아. 이거를 그때 맞춰서 외우지 말라고.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괜찮니? 이게 다야.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설명 다 한 거예요.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 2번부터 봅시다. 보기 1번은 좀 쉬우니까. 자, 1번. 보기 2번의 1번. 그림 그려봅시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는데 양수의 근보다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봐. 됐니? 자,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 여기가 좀 더 멀게.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Y축이잖아? 이게 첫 번째. 이해되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려면 Y축이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F의 0, X가 0일 때 함수값이 음수여야만 돼. 여기까지 괜찮니?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됐니? 자, 판별식은 필요 없어. 그럼 두 번째. 여기가 더 멀다 그랬지? 그럼 추계 방정식은 어디 있을 것 같니? 추계 방정식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니? 왜냐하면 추계 방정식은 좌우가 대칭이잖아. 맞아? 그 말은 이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추계 방정식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괜찮니?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자, F의 0이래. 그 말은 2A-1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맞니? 괜찮니?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 얼마니 이거?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 두 근의 합의 절반. 그지?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괜찮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2분의 1보다 작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함수가 중요해. 알겠지? 방정식으로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함수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다. 다시 2번.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래? 2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y축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여기가 뭐 한근이 알파면 여기 무조건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는 거지. 이게 대칭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이래야 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 두 근의 합이 무조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F의 0. 여기 두 근의 합이라고 쓰면은 좀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 어디다? 이거 먼저 할까? F의 0이 0보다 작다. 이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2번. 축의 방정식이 어디다? y는 0이니까 0이다. 맞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 조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F의 0은 A지? A가 0보다 작다. 다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굳이 쓰자면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맞니? 이렇게 된다. 이거 하나 듣겠어? 두 근의 합의 절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요만큼이 두 근의 합의 반. 됐니? 양 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A 값으로 이렇게. 괜찮니? 근데 A가 뭐여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이 조건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설명한 것들 중에 이런 거 없었잖아. 그지?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림 그려놓고 이것에 맞는 조건을 내가 직접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기 3번. 자, 그림 그려봅시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림은 요거죠. 두근 알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두근이냐, 그냥 두근이냐. 차이점이 있다. 괜찮니?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만 끝이 아니라 두 번째가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 이 조건이 왜 필요한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그림 중에 가운데 그림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 하나 듣겠습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자, 판별식 짝수공식도 쓸 수 있죠. 판별식도 짝수공식 있습니다.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이 짝수공식도 있어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b 프라임은 b의 2분의 1 곱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판별식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k는 0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추계 방정식. 여기서 추계 방정식은 뭐죠? 추계 방정식은 뭐지? 1.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만족하죠? 만족하면은 그냥 오케이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됐죠? 만족하니까 식에 굳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냅둔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잡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요게 가능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가능해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2번은 뭐 이제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니까 요거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알겠죠? 왜 그런지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풀이가 함수로 나오죠. 여기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풀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기 2번은 함수를 안 풀었는데 보기 3번은 함수로 풀잖아. 근데 나는 보기 2번을 함수로 풀어줄 수 있죠. 그죠? 니네들도 이제 보기 2번을 함수로 풀 수 있잖아. 근데 보기 3번은 보기 3번은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막 계속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함수로 다 하고 만약에 방정식으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어쩌다 한번 써먹어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마플 개념 익힘 1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과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플 특강 익힘 5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먼저 쉬우니까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